이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자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들끼리 데이터 동맹을 맺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와 편의점이 잇따라 데이터 결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서로 합쳐 분석하는 것을 허용한 데 따른 건데요. 카드사는 소비 성향 분석을 시작으로 자산 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련한 내용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기업 간의 그러면 데이터 동맹 실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 편의점과 카드사의 업무 협약 체결이 잇따랐는데요. 그 두 회사 간 데이터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보면요. 편의점 상품 중에 라면을 예로 들면 라면을 산 고객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라면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구매한 라면 제조사는 경쟁사 고객군과 비교 분석이 가능한데요. 고객의 성별이나 연령, 생활 유형 등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고객층을 특정해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편의점과 카드사는 이 같은 결합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사례를 언급한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손을 잡았고요. KB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소비 패턴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간의 데이터 동맹 결합이 아무래도 카드사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분위기네요. 예, 카드사가 그동안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인데요. 예. 그 업계 1위 신한카드를 보면은 회원수가 무려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회원이 필요한 할인 혜택을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바로 카드사의 경쟁력인데요. 빅데이터 전담 조직까지 꾸려서 고객 성향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에 그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 금융업종 중 특히 카드사가 데이터 사업 제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예. 앞에서 이충우 기자가 편의점 관련해서 실제 사례들을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편의점 외에 다른 제휴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예, 최근 제휴 사례를 보면은 현대카드가 스타벅스와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예. 그 포인트 적립 혜택을 내세운 전용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데이터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카드와 데이터 사업에서 협력하는 제휴사는 12곳에 달하는데요. 이마트와 신세계, 그러니까 SSG.com, 코스트코와 이베이 등 유통업종뿐만 아니라 GS칼텍스와 대한항공 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그 현대카드는 기업 간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현대카드와 협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제휴사끼리도 상호 공동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카드사와 어떤 제휴를 맺는다고 하면 포인트 많이 주는 카드 아니면 특정 기업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맞춤 카드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데이터 교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변화 흐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지난 8월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결합하도록 허용을 한 것인데요. 이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기업 간 데이터 교류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기업 간 데이터 제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 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간 합종 연행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조했다면 이 같은 태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현대카드 동맹군을 예로 들면은 이마트나 SSG.com 등 범삼성 계열로 분류했던 회사들이 삼성카드가 아닌 현대카드와 손을 잇따라 잡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현대카드 동맹군 중에서 보면은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경쟁사가 함께 속해 있는 것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함께 제휴를 맺는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나 새로운 전략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나의
개인 정보 혹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3법 개정 취지가 데이터 산업 육성과 함께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 데이터 신산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마이데이터인데요. 내년부터 정부가 인가하기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 즉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고객이 한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카드나 보험, 은행과 증권 등의 정보를 하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때 장점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왔는데 결제 대금이 없다 하면은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증권 투자 상품을 처분해서 결제 대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보험 계약, 보험 대출 계약을 체결해서 결제 대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대로 카드사 리볼링을 선택해서 결제 대금을 일부만 갖고 나머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본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통합 관리 외에도 조금만 더 영역을 넓히면 어떤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내역이나 증권, 그리고 투자 정보와 은행 결제 내역 등을 합해서 그 고객이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 추천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금융상품을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자산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보면요. 그 지난번에 규제 특례를 인정받아서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해외 소액 투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카드 결제 시 남는 1,000원이나 10,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그때그때 예비 투자금으로 적립하고 적립액이 최소 투자 금액에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투자 주문이 실행되는 모바일 투자 서비스인데요. 그 고객의 투자 상품 매매 정보도 제공받아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인정받아서 이 같은 서비스가 구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같은 혁신금융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인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